사운드 오브 뉴스로 이어갑니다. 김민아 기자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들어볼 소리는요? 먼저 첫 번째 소리부터 일단 들어보시죠. 수사에 개입했던 수사관의 입장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검찰권이 바르게 행사되도록 또 공정하게 행사되도록 관리 감독하는 게 총장의 직무라고 생각합니다. 법률가로서 올바른 결론이 내리도록 그 과정을 충실히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문무일 검찰총장 목소리죠. 어제 안미연 검사가 강원랜드 채용비리 사건 수사할 때 문무일 검찰총장이 직접 이제 외압을 행사했다라는 취지였던 얘기를 기자회견에서 밝히지 않았습니까? 예. 또 이어서 강원랜드 수사단도 문무일 총장이 애초 공언한 바와는 달리 수사 지휘권을 행사를 했다 이렇게 밝힌 상황인데, 그렇죠. 이에 대해서 문무일 총장이 한마디 오늘 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건 외압도 아니고 정당한 행동이다 이거죠? 그렇죠. 이 총장 직무를 다했을 뿐이다. 이 얘기를 한 것이고요. 또 민주주의 사회이기 때문에 이견이 있을 수 있고 그것을 조율하는 어떤 과정 속에서 생긴 일이다. 이런 해명도 내놓은 상황입니다. 법무부 장관도 한마디 했다면서요 오늘? 이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수사 관계자들의 의견이나 주장이 언론에 표출되고 검찰 조직이 흔들리는 것으로 비춰지고 있어서 안타깝다. 이게 이제 그 상황이 이렇게 된 것 자체에 대한 유감 표명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어느 한편에 손을 들어주지는 않은 건데요. 어쨌든 또 검사에 대한 관리 감독 책임이 검찰총장에 있다는 점은 부인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을 또 반영한 이 얘기겠죠. 예. 그러다 보니까 검찰 내부에서부터 논란이 지금 확대되는 그런 분위기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특별수사단이 꾸려질 때 검찰총장이 이거 뭐 보고도 받지 않겠다, 지휘권 행사하지 않겠다, 그런 이유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처음부터 수사 외압 의혹이 이제 제기됐던 그런 사건인데다가 국회 법사위원장인 권성동 의원 문제가 걸려있기 때문이었던 것이죠. 검찰이 소속돼 있는 법무부는 법사위 피감기관이기 때문에 함부로 이 수사하기가 쉽지 않을 거다. 이런 우려를 반영해서 검찰총장이 그런 입장을 밝힌 것이었죠. 그런데 이 대목에 대해서도 대검찰청은 검찰총장이 수사에 개입을 하지 않더라도 기소나 구속영장 청구 이런 이제 그 수사 결과에 관한 것은 보고를 하는 게 당연하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총장이 의견을 낼 수도 있다. 이렇게 반론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러면 이게 문무일 총장이 뭐 적법하게 당연히 총장으로서 해야 할 일을 했다는 게 맞다면, 그러면 안미연 검사나 이 현재 수사단이 잘못된 행동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대검찰청이 안미연 검사에 대한 징계를 검토한다. 이런 보도도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징계 검토. 그렇습니다. 지금 뭐 명분은 소속 기관장의 승인을 받지 않고 대외적으로 의견을 공표한 것은 검사윤리강령 위반이다. 이 얘기입니다. 여기서 소속 기관장이라는 거는 뭐 의정부지검장을 의미하는데요. 지금 의정부 지청에 있으니까. 그렇죠. 어제 안미연 검사가 밝히길 이 지검장이 반대해서 승인을 받지 못했지만 반차 휴가를 내고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바로 이 대목이 이제 윤리강령 위반이라는 거죠. 예. 상황이 이렇게 되니까 일부 시민단체들은 특검 필요성까지도 제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어쨌든 검찰 내부가 지금 시끌시끌한 것만은 현실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럴 때 최종 수사 결과 국민 납득시킬 수 있을까요? 그래서 말이죠. 이게 외압 때문에 수사팀이 무능해서든 외압 때문이든 아니면 수사팀이 무능해서든 결국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가 잘 안 되고 있으니까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뭔가 국민들에게 납득시킬 수 없는 그런 수사 결과가 나올 경우에는 또 공수처 강화 여론에 힘이 실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검찰도 참 지금 상당한 위기에 몰려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수사 결과로 보여줘야 될 텐데. 그렇죠? 네. 자, 다음 소리 또 들어보죠. 청년 일자리 추경이 제2의 공무원 증원 사업입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명백하게 좀 말씀을 주시고요. 네, 우선은 중소기업들의 역량만으로 임금 개선이 된다면 좋으련만 그렇지 못하니까 정부가 마지못해 나서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황은 상황이니만큼 빨리 응급처치라도 하고 더 큰 불행을 막는 것은 정부로서의 최소한의 의무라고 생각해서 이번에 추경을 제출하게 됐습니다. 모자란 머리지만 많이 짜고 있습니다. 예. 이낙연 총리의 답변인데 앞에 질문은 누구죠? 더불어민주당 유승희 의원이 국회 예결산특위 전체회의에서 이제 질의하고 있는 그런 목소리였습니다. 지금 유승희 의원 언급을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뭐 야당 주장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이제 그 여당 의원이 질문을 한 것은 이낙연 총리가 좀 해명할 기회를 준다, 이런 의미였던 것으로 받아들여지는데요. 예. 지금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추경에 공무원 증원용 예산이 있다, 그러면서 이거를 빼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 규모가 상당합니다. 지금 뭐 추경 전체 예산이 3조 9천억 정도 되는데 자유한국당은 이 중에
1조 5천억을 빼야 된다고 하고 있고 바른미래당은 1조 8천억 삭감해야 된다. 이런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 민주평화당도 또 불만이 있다면서요? 지금 뭐 상임위별 심사를 보이콧한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민주평화당의 불만은 일정에 지금 있는 상황입니다. 일정? 그렇습니다. 애초 국회 정상화 협의 과정에서 민주평화당은 이제 그 특검과 추경 처리를 21일 날 하는 것을 주장을 했는데 이제 공동교섭단체 대표인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가 협상에 들어간 사이 18일로 이제 합의가 됐다는 것이죠. 예. 이에 대해서 민주평화당은 당장 18일에 추경 처리하는 건 시간이 너무 촉박하다. 이게 사실상 상임위 패싱으로 귀결될 우려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예. 또 5.18 민주화운동 기념일에 좀 이 문제에 집중을 해야 되는데 추경 처리를 하니만이 이걸 두고 또 국회가 입씨름 벌이고 이런 게 좀 맞지 않다. 이런 얘기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민주평화당은 이런 입장이니까 노회찬 원내대표도 이런 입장에 좀 동조하고 있는 이런 형국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또 이 특검법도 일단 처리하기로는 했는데 내용을 놓고서는 또 여전히 힘겨루기가 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이 대목은 규모와 대상 이게 이제 문제인데요. 더불어민주당이 주장하는 이제 규모는 이른바 이제 내곡동 특검 수준입니다. 당시에 내곡동 특검의 경우에는 특검팀이 특검보 2명, 특별수사관 30명, 파견검사 10명 이렇게 구성이 됐고요. 예. 활동 기간은 30일로 하되 1회 15일간 연장 가능하다 이렇게 돼 있었거든요. 반면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최순실 국정농단 특검 수준을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 특검팀의 경우에는 특검보 4명, 특별수사관 40명, 파견검사 20명 이렇게 구성이 돼 있고 활동 기간도 70일에서 한 번 30일 연장 가능하다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예. 훨씬 더 규모가 컸던 것이죠. 그게 이제 규모의 문제고 그렇습니다. 대상의 문제는 뭐 김경수 의원 문제겠죠? 그렇게 봐야 되겠죠. 더불어민주당 주장은 이른바 드루킹과 주변 인물만 이제 수사 대상으로 해야 된다라는 것인데요.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이 검경의 부실 수사 문제 그리고 김경수 의원 나아가서는 문재인 대통령까지도 수사 대상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주장을 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이 앞으로의 상황에 따라서는 추경 처리와 특검 문제가 다시 또 연계가 될 가능성도 여전히 살아있는 상황으로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예. 김성태 원내대표에게 기자들이 이걸 물어보니까 뭐 그렇게 될 수도 있다는 거는 너무나 당연하다는 취지의 이런 답변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러니까 뭐 18일 날 처리한다는 것만 합의했지 내용은 아무것도 합의가 아직 안 돼 있는 거네요.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이 16일인데 할 수 있을려나 모르겠네요. 다음 뉴스는요. 일자리 문제 계속 심각한 상황이다라는 지적 나오는데요. 통계청이 오늘 발표한 4월 고용 동향을 보면은 지난달 취업자 수는 2,680만 수준으로 1년 전보다 12만여 명이 늘어나는데 그쳤다고 합니다. 올해 2월부터 따지면 석 달째 10만 명대를 벗어나지 못한 그런 상황인데요. 2008년 글로벌 위기 이후에 이 정도 수치만 늘어난 것은 처음이다. 이런 보도도 나오고 있습니다. 뭐 특히 제조업 쪽이 어렵다면서요? 그게 이제 큰 문제인데요. 예. 그러니까 제조업 취업자 450만 명이 좀 안 되는 수준으로 나타났는데 전년 동월 대비는 6만 8천 명 그러니까 1.5% 정도 줄어든 그런 수치입니다. 제조업 취업자 수가 450만 명 이하로 떨어진 것 자체가 2014년 9월 이후 43개월 만이고요. 또 전년 동월 대비 감소세인 것은 지난해 5월 이후 지금 11개월 만이거든요. 예. 특히 다른 통계를 보면 또 고용의 질 자체도 저하되고 있다는 얘기가 나와서 더 걱정입니다. 제조업 관련해서는 다른 지표도 지금 좋지 않은 상황인데요. 생산 이게 2월, 3월 2달 연속 줄어든 상황이고 3월 평균 가동률도 9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에 그쳐서 참 걱정스러운 그런 상황입니다. 일자리 참 걱정입니다. 자, 이명박 전 대통령 재판의 그 법정의 방청권 추첨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 때는 막 경쟁률이 치열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미달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오늘 23일에 이명박 전 대통령 정식 재판이 진행이 되는데요. 서울중앙지법이 진행한 법정 방청권 추첨에 애초 배정된 좌석보다 적은 수의 사람이 응모를 해서 전체 150석 중에 일반인에 할당된 좌석 68석인데 신청자가 45명에 불과했다. 이런 소식입니다. 결국 방청권은 신청자 모두에게 주어지게 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 때와는 완전히 다른 거잖아요. 그렇죠. 지난해 5월에 박근혜 전 대통령 첫 재판 때는 추첨에 한 500명 이상이 몰려서 방청권 경쟁률이 7.7대 1이었다고 하거든요. 예. 또 올해 3월 1심 선고 때 방청권 추첨에는 99명이 몰려서 3.3대 1의 경쟁률이었기 때문에 이게 줄까지 서야 될 정도였는데 완전히 이제 분위기가 다른 것이죠. 예. 왜 이렇게 차이가 날까요?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에는 뭐 탄핵까지 당해서 국민들에게 너무나 큰 충격을 줬던 것이고요. 또 최순실과 국정농단이라는 이 주제 자체가 좀 흥미를 불러일으키는 이런 요소가 있지 않았습니까? 예. 게다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열성 지지자들이 매번 방청석을 채웠다. 이것도 이제 특징으로 꼽을 수 있겠는데요. 반면 이명박 전 대통령은 뭐 사실 좀 시일이 좀 지난 그런 일인데다가 대다수 국민들이 마음속으로 좀 결론을 내려놓고 있는 이런 상황이기도 하죠. 아하. 또 박근혜 전 대통령처럼 뭐 열성적인 지지자들이 있는 그런 상황도 아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23일 날 이명박 전 대통령은 법정에 나오나요? 이게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피고인이 나와야 되는데 자기는 불출석을 희망을 했는데 재판부가 받아들이지 않아서 출석이 이뤄질 가능성이 아마 크다 이렇게들 보는 상황인데요. 하지만 전직 대통령이라는 특성이 있고 또 건강이 좋지 않다는 얘기 자꾸 하니까 아직 어떻게 될지 알 수는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수고하셨어요. 고맙습니다. 김민아 기자였습니다.